지금 안세영 선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릎 인대 파열이거든요.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는 얘기는 인대가 잘라졌다는 얘기죠. 이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완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 완치는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고질병으로 달고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재활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지내다가 또 훈련량이 많아지거나 대회에 참가해서 집중적으로 특정 시간에 경기를 많이 뛰게 되면 또 아파지고. 저는 저 국대 선발 과정에 대해서 또 지적을 더 하고 싶은데 아까 전에 그 2021년 그 국민청원을 제기했던 선수가 정경원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2021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뭐냐면 대표 선수 선발 과정은 그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선발 점수로만 해야 되는 게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건데 그게 50%고 이 심사위원 6명이 있는데 6명이 그 자기들만의 주관적 평가를 점수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때 근데 했어요. 그때 심사위원 6명 중에 3명이 지원자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겁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그러니까 그 뭔가 주관적 점수에도 뒤집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선발전 성적은 9승 4패로 7등에 올랐는데 주관 점수가 포함되니까 갑자기 등수가 낮아지면서 탈락했다는 거거든요. 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 그 금메달이요. 지금 보니까요. 승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언가 분노의 금메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종 승리한 뒤에 안세영 선수가 뭔가 지적의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언론을 통해서도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안세영 선수 등 다른 선수들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오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제 뭔가 좀 그동안 참았다. 이제는 할 말 좀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추가로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악착같이 매달렸던 이유가 뭔가 본인의 얘기와 주장에 힘이 실리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목표를 이뤘으니까 지금은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안세영 선수가 내놓은 얘기들입니다. 본인의 부상 얘기를 먼저 해요.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이 실망했다. 여기서 대표팀이라고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협회, 배드민턴 협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목을 놓고 굉장히 술렁술렁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압축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최 평론가님. 예. 안세영 선수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이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앞서서도 정리가 된 것처럼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했죠. 무릎 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팀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고 보호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팀에 대한 실망은 결국 이 협회에 대한 실망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상 관리, 선수 보호에 관한 이 실망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단식 전문 선수입니다. 그런데 대표팀의 운영은 역대 우리 배드민턴은 여자 복식에 강했거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혼합 복식, 여자 복식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복식 위주로 대표팀이 운영되다 보니 이 안세영 선수로서는 자신의 그 훈련 방식이나 이 훈련의 일정에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로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이 대표팀 훈련이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표적으로 우리 근육 강화 프로그램이죠. 근육 운동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근육 운동 프로그램이 1년 365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훈련 방식도 몇 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훈련으로 몇 년 동안 1년 365일 계속 해왔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네요. 예, 이러다 보니 선수들로서는 지겨움을 느낄 수 있고 지겨움을 느끼는 순간에 아차하면 부상 발생 위험이 높고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크게 보면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요, 안세영 선수가 얘기한 것 중에 트레이너 얘기를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열악하다. 트레이너 지원상 이 얘기도 했다는데 이거 뭡니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 세계의 속사정이다 보니까 기사만 보면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오진이 있었죠. 최초의 진단이. 예, 오진이 있었고 오진으로 인해서 진료 이후에 계속 훈련과 대회 참가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재검진을 받았을 때 올림픽 뛰기 힘들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 처음에 오진이 나왔는데 오진을 바탕으로 그냥 뭐 치료나 이게 운동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재검진을 받았는데 이거는 뛰기가 어려운 지경이다라는 판정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택한 게 그냥 통증에 적응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 상황으로 계속 올림픽을 준비해 온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부상이 좀 더 악화돼 가지고 힘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메달 딴 뒤에 가장 먼저 얘기 내온 게 부상에 관한 무관심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놓은 거군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로서는 이 무릎 부상이 확실히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나 훈련에 참가하더라도 이 무릎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의학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전문가가 이제 트레이너죠. 예. 이 트레이너를 자기 전담 트레이너를 요구하는 겁니다. 협회에. 그런데 협회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다가 한참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이 안세영 선수 전담 트레이너를 채용을 했는데 지금 파리올림픽 열리고 있죠. 8월에. 7월 26일에 개막하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계약 기간이 6월이었습니다. 그 같이 파리로 못 간 거네요? 6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해촉을 한 거죠. 추가로 다른 인물이나 연장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대표팀에는 대표팀 트레이너가 있으니까 이 배드민턴 대표팀 다른 선수들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세계 랭킹 1위고요. 금메달이 유력시되고 이런 선수이고 이미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선수에게 그리고 거기다가 특별한 특혜가 아니라 부상을 달고 다니는 선수들에게는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배신감 또는 인간적인 이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공식 해명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 되니까 전화를 개별적으로 받은 이 배드민턴 연맹의 임원들로부터 이렇게 개별적인 해명이 나오고는 있죠. 근데 공식 해명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 기본적인 배드민턴 연맹의 얘기는 귀국하는 대로 직접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 공식 입장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최동우 평론가. 그러면 일단 양궁과 배드민턴 상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 선발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뭐 양궁이 어떻게 특히 여자 양궁 같은 경우에 단체전에서 이 36년 10회 연속 올림픽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게 되면 안세영 선수도 지금 이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고요. 그 이전에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대표 선발자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공개적으로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비해서 양궁은 선수들, 탈락한 선수나 선발된 선수나 다 결과에 인정을 합니다. 뭐 얘기가 없어요. 그런 무슨 전혀 잡음이라든가 없죠. 이런 게.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실력으로만 결해서 뽑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죠. 이런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안이 갈라지느냐. 이 배드민턴은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50%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반영하고 50%가 선발전 결과를 반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사위원 채점 결과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 연기 종목, 피겨나 뭐 리듬 체조 같이 선수들의 이 연기를 보고서 기술 요소 빼고 이 기술 요소를 어떻게 충분히 아름답게 미적으로 구현했는지를 평가하는 심판의 주관적인 요소가 심사위원 평가이죠. 근데 이 배드민턴은 그냥 세트별로 21득점 해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결과 그대로가 실력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말고 이런 플레이를 어떻게 심사위원이 또 별도로 채점해가지고 50%나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 요소를 반영하느냐. 이 결과 배드민턴에서는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요. 이 선수 선발로 짜여진 엔트리가 수시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뭔가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결과는 이미 그 대표 선발전 경기 결과는 드러나 있는 정형화된 요소이고요. 이 결과를 뒤집는 거는 심사위원의 채점이겠죠. 심사위원이 예를 들면 이 선수는 체력이 좋다. 뭐 이번 대회에는 공격이 뛰어난 선수가 많은데 이 선수는 뭐 수비력이 뛰어나다. 또 서비스가 좋다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를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많이 주게 되면 뭐 엔트리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문제 제기가 배드민턴 선수가 실제로 2021년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인데 그 사이에 변화가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약간 양궁과 비교하면서 양궁처럼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요. 안세영 선수가 처음에 문제 삼았던 본인의 이제 부상, 그러니까 몸 상태죠. 이거에 대해서 한 얘기도 좀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뛰어서 그런가 몸이 되게 무겁기도 했고 또 많이 아프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근육통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아프지만 그래도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지금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부상 이후에 좀 재활에만 집중하면서 정말 온전히 몸에 좀 충전하는 시간도 갖고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는 좀 완벽하지 않은 몸 상태가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아프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지금 안세영 선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금? 무릎 인대 파열이거든요.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는 얘기는 인대가 잘라졌다는 얘기죠. 이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완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 완치는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고질병으로 달고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재활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지내다가 또 훈련량이 많아지거나 대회에 참가해서 집중적으로 특정 시간에 경기를 많이 뛰게 되면 또 아파지고 그러겠죠. 또 집중 치료하면 통증이 사라졌다가 또 아파지고 이렇게 고질병으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선수라고 한다면은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 저마다 다 고질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도 이제 선수 생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의 이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상에 대한 특별한 관리거든요.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이제 이 협회로부터 연맹으로부터 이게 수용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늘 이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동안 안세영 선수를 놓고 배드민턴 여제 세계 최강 뭐 이런 표현만 흔히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뒤에는 부상의 문제 그리고 뭔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들 앓은 겁니다. 지금.
본인이 직접 얘기를 지금 하니까요. 배드민턴 협회가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의 중심에 서버렸는데요. 과거에도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더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수용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죠. 우선 첫 번째 거, 저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돼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 과거 논란이 다시 재조명된다. 첫 번째가 선수보다 임원. 이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협회의 목적이 뭡니까? 협회의 목적은 선수 지원 관리와 그다음에 선수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원칙을 수호하는 거 딱 두 가지인데 보십시오. 이 지금 화면에서 나타났지만 지금 2018년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을 가는데 선수는 6명 가는데 임원은 8명 갑니다. 근데 선수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탑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임원이 그래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뭐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죠. 도움을 줘야 되고 뭐 해결할 게 많으면 갈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8명, 선수 6에 임원 8명. 근데 선수들은 좁은. 근데 선수들은 좌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코노미석에 앉아 잠시 선수들이 좀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선수들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경기력을 위해서는 편한 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그것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2017년 호주 대회 때는 임원진 5명이 갑니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근데 가보니까 전력상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귀국을 합니다. 근데 선수들이 예상을 뛰었고 우승을 해요. 금메달을 따요. 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왜 간 겁니까? 그럼 아무도 이 시상식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윙크보이로 유명하죠. 이 국민적 스타가 2014년에 무려 1년에 도핑 테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협회 징계를 받습니다. 왜 징계를 받느냐? 그 협회, 세계협회가 우리나라를 3번 방문해서 이 선수를 도핑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용대 선수에 대한 그 소재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도핑 테스트를 못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을 못 받으면은 세계협회가 여기에 대해서 1년 자격증제 중징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협회 실수라고 해서 3개월로 감경됐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공정성 원칙이 수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1년 리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그 정경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그전 선수 50%와 심사위 평가 50% 들어갔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2018년에 한 번 있었는데 노메달을 땄어요. 아시안게임 노메달 땄습니다. 그런데 이 노메달을 따고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0년 도쿄올림픽 때문에 선수 세대 교체를 강화하는 미명 아래 선수를 다 교체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 결과 노메달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 협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협회를 우리가 왜 공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느냐. 협회가 10년 동안 총 수입액을 받은 게 935억입니다. 자, 이 중에 국민 혈세라고 할 수 있죠. 체육진흥기금은 국민들이 낸 돈이니까 이게 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억 이상씩 투입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 수입액의 거의 50% 가까운 거를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데 이 협회가 그렇게 말하자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협회 수호 목적은 선수에 대한 지원 관리와 선수 선발에 대한 공정성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훼손된 협회를 과연 이게 우리가 그대로 용인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지금 한번 들여다볼 문제라고 봅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내용 한번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크게 과거에 논란이 됐던 게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 방금 설명드렸어요. 선수보다 임원 8명, 비즈니스 좌석 이용, 선수들은 이코노미. 이거는 글쎄요. 그리고요, 이용대 선수에 대한 자격정지,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행정차고가 있어서 검사를 못 받아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실수임이 이제 설명이 돼서 뭔가 좀 풀리긴 했다지만 이거는 협회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협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회 선수 관련 이런 무슨 선수 선발내에서도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선수 명단 3번을 수정했다. 첫 노메달 성적, 감독 코치진 경질. 뭐가 바뀌었군요, 자꾸. 성신부이죠. 저는 저 국대 선발 과정에 대해서 또 지적을 더 하고 싶은데 아까 전에 그 2021년 그 국민청원을 제기했던 선수가 정경은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2021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뭐냐면 대표 선수 선발 과정은 그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선발 점수로만 해야 되는 게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건데 그게 50%고 이 심사위원 6명이 있는데 6명이 그 자기들만의 주관적 평가를 점수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때 근데 했어요. 그때 심사위원 6명 중에 3명이 지원자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겁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그러니까 그 뭔가 주관적 점수에도 뒤집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선발전 성적은 9승 4패로
7등에 올랐는데 주간 점수가 포함되니까 갑자기 등수가 낮아지면서 탈락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협회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관적 요소가 너무 크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거는 뭐 좀 조정하겠다고 한 다음에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90%랑 10%. 그래서 주관적 요소를 여전히 남겨놨어요. 비율을 줄였지만 남겨놨다. 그게 큰 게 왜냐면 선발전 포인트는 사실 그 선수들이 그 기량 차이가 국가대표가 될 정도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때 지도자들이 개입해서 뭔가 주관적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선발 과정에서 아예 주관적 요소는 0%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뒤늦게들 알게 된 겁니다. 지금요. 워낙 아까 안세영 선수 스스로 얘기했어요. 본인이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 성과를 냈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니까 얘기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뭔가 반응이 좀 나왔죠?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 필요성 검토해줘. 그렇죠. 일단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도 있네요. 안세영 선수의 이 폭로 윤석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